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 홍콩 영화의 정수이자 아시아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걸작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화는 단지 사랑 이야기를 넘어 말하지 못한 감정, 지나가버린 시간, 그리고 가슴속에 묻은 그리움까지 가려내는 문학적 영상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1장 영화의 배경 1960년대 홍콩 그 시간의 냄새. 영화 화양연화는 1962년의 홍콩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그 시절의 홍콩은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고 빠르게 현대화되어가는 도시의 속도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같은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중산층의 사람들로 서로의 식사를 챙기고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일상을 눈치 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겹게 그려집니다. 이 시기의 홍콩은 공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깝지만 먼 사회였습니다. 복도 하나 사이로 사람들의 숨결이 스치지만 감정은 그만큼 더 쉽게 억눌렸고 정서는 간단히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을 탁월하게 포착해 마치 그 시절의 공기마저 화면 속에 담아낸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왕가위 감독은 당시의 정치적 불안이나 사회적 변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눈빛과 침묵을 통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이 화양연화를 신이어 여러분에게 꼭 다시 소개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향수이고 그 시대를 몰랐던 이들에게는 정서적 깊이를 느끼게 하는 창이 됩니다. 이 영화가 시대적 배경을 구현하는 방식은 단순히 세트나 의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골목을 스치는 바람소리, 천천히 흐르는 음악 등 오감을 자극하는 장치들이 얽혀 있습니다. 왕가위는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해 그 시절의 온도와 습도까지도 재현해내는 듯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가장 강한 감정은 말보다 조용한 침묵 속에 있습니다. 2장 주인공들의 등장,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만남. 영화의 주인공은 양조위가 연기한 차우 기자와 장만옥이 연기한 수리첸입니다. 둘은 각각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같은 날 같은 건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자주 집을 비우며 홀로 외롭게 식사를 하거나 골목을 걷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웃으로서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던 이들은 어느 날 서로의 배우자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반응은 격정적 분노나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조심스럽게 상대의 외도를 직면하는 법을 함께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공감에서 시작되어 점점 더 깊은 정서적 교감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한계이자 두 사람의 품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함께 장문을 연습하고 무협소설의 인물을 연기하면서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수리체는 차우의 옷을 맡기러 가는 정성을 보여주고 차우는 그녀의 생일에 조심스럽게 선물을 전합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조용한 사랑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감정이 흘러넘칩니다. 차우는 수리첸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수리첸 역시 차우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그러한 공유의 순간들이 쌓이며 둘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납니다. 이들의 조심스러운 교감은 마치 탱고처럼 절제된 리듬으로 이어집니다. 한 걸음 다가가면 반 걸음 물러서고 눈길을 주면 다시 시선을 돌리는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감정의 농도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어른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말하지 않았던 감정은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왕가위 감독은 그 질문에 대해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면 너머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묻는 듯합니다. 감정은 표현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표현하지 않기에 더 깊어지는 것도 있지요. 3장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한때. 화양연화란 말은 본래 중국어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두 주인공이 함께 보낸 시간의 이름이 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혼자서 올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며 조심스럽게 행복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언제나 유예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배우자들처럼 되지 말자는 약속은 그들의 관계에 선을 긋는 동시에 더 애틋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차우 기자는 말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변하면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게 될 거예요. 이 한마디는 그들의 사랑이 어떤 깊이를 지녔는지, 동시에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암시합니다. 어느 날 차우는 수리첸에게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수리첸은 침묵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문 밖까지 나와 있지만 결국 그의 곁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순간은 그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의 사랑은 찬란했지만 마치 불꽃처럼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이후 차우는 그녀가 떠난 방에 홀로 남아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을 떠나지 못합니다. 수리첸 역시 그와 함께한 순간을 잊지 못한 채 그의 집 문을 두드리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이 장면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반드시 고백과 결합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화양연화는 여타의 로맨스 영화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갖습니다. 그것은 사랑했기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했지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순결한 것입니다. 이 장은 관객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건드리며 한 편의 사랑이 어떻게 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랑의 위대함이자 동시에 사랑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그것이 인생의 화양연화일지도 모릅니다. 4장 시간을 묻는 방식, 숨겨진 사랑의 흔적. 차우는 캄보디아의 사원 앙코르와트에서 비밀을 속삭이며 벽에 작은 구멍을 뚫고 진심을 묻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으로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어디에선가 기록하고 묻어두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그려냅니다. 시간은 흘렀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지만 그들이 함께 보냈던 순간은 머릿속 깊은 곳에서 흐릿하게 남아 계속 살아있습니다. 수리첸은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고 한때 차우가 살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그 방에서 가끔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녀가 떠올리는 건 그와 나눴던 그 짧고도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화는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거나 명확히 정리하지 않습니다. 왕가위 감독은 시간의 흐름을 직선적이기보다 감정선으로 풀어내며 사랑이 사라진 후의 공허함을 인물들의 표정과 화면의 구도 그리고 음악의 흐름으로 그려냅니다. 화양연화의 시간은 시계가 아닌 감정의 리듬으로 흐릅니다. 이 장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떤 감정들을 말로 하지 못한 채 간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도록 남는지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 녹아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5장 말하지 못한 사랑, 절정에서 머무는 감정. 화양연화의 마지막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절제의 정점입니다. 둘은 끝내 연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의 사랑은 더 이상 손상되지 않을 만큼 순결하게 남습니다. 흔히 말하듯 시작하지 않았기에 끝도 없고 끝이 없기에 영원한 감정으로 남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영화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서 멈춰졌기에 더욱 빛나는 것이지요. 왕가위는 그것을 화양연화라는 개념 속에 가둡니다. 가장 찬란했던 시절, 가장 뜨거웠지만 말하지 못했던 감정, 가장 가깝지만 손닿을 수 없었던 사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합니다. 이 영화는 시청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슴 깊은 곳에 어떤 기억을 꺼내보도록 유도할 뿐입니다.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차우가 속삭였던 그 벽의 구멍, 그곳에 묻힌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쯤은 있을 법한 감정의 시간 캡슐입니다. 가장 빛났던 순간은 종종 가장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용한 사라짐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6장, 침묵과 여백의 미학, 왕가위 감독의 연출. 화양연화는 대사보다 더 많은 것을 침묵과 여백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복도를 지나치는 순간, 닫히는 문, 흘러나오는 음악 한 줄. 이 모든 것이 캐릭터의 감정을 대신합니다. 왕가위 감독의 연출은 이러한 시각적 언어로 관객의 내면을 자극합니다. 장만옥의 치파오 스타일 원피스와 양조위의 정갈한 수트는 단지 복식이 아니라 시대 정신의 표상이자 인물의 내면을 반영하는 도구가 됩니다. 천천히 흐르는 음악 같은 골목을 반복해서 걷는 장면들은 시간의 고정성과 감정의 순환성을 암시하며 깊은 잔상을 남깁니다. 특히 슈만의 음악과 중국 전통가요가 교차되며 흐를 때 관객은 마치 시간의 바깥으로 밀려난 듯한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움은 말보다 음악 속에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왕가위 감독의 촬영 감독 크리스토퍼 도일은 색채와 조명을 이용해 감정의 굴곡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붉은 조명 아래의 어두운 골목, 흐릿한 유리창 너머의 실루엣은 마치 시처럼 관객의 마음에 파고듭니다. 진짜 사랑은 가장 조용한 장면에서 피어납니다. 맺은 말. 당신의 화양연화는 언제였습니까?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딘가에서 화양연화를 지나왔습니다. 사랑했으나 말하지 못했던 시절, 가졌지만 붙잡지 못했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가위의 화양연화는 단지 옛 영화를 되새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한 조각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며 그 시절에 품었던 감정들을 다시금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